와, 네 여러분, 다섯 번째 이해노의 라온입니다. 네, 다섯 번째 라온의 책장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너무 오고 싶었어요. 목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오늘 이제 사실 오늘 30분이나 딜레이가 되었. 가로를 킨 거 어떻게 알려요? 오늘 30분이나 이제 딜레이가 된 거는 사실 이제 외부에 작업할 게 있어서 이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한 10시 3분인가 이렇게 도착이 예정이 돼서 그냥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레이즈랑 더 하고 싶어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사랑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작업은 이제 숨겨 뭐예요? 당연히 이제 이에노아의 앨범을 위한 작업이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전에 준비했던 것도 빨리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사와 많이 요즘 자주 소통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저는 2주 동안 이제 무엇을 했죠? 저번 라온의 책장을 끝내고 이제 또 이번 거는 책을 한 2번 정도 읽었어요. 2번 정도, 3번까진 못 읽고 2번 정도 읽었는데 앨범 작업이요? 뭐 괜찮아요. 뭐 노래를 튼 것도 아닌데 어쨌든 책을 2번 정도 읽고 독후감을 적었는데 독후감 다 읽었어요. 레이즈 독후감 다 읽었어요. 글이 참 길죠. 사실 이제 그 책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그 세계를 여행한다는 그 어드벤처 자체에 대한 좀 흥미 때문에 되게 환경을 많이 막 생각하고 되게 주변을 많이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또 10년도 더 넘은 시간이 되고 많은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니까 또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첫 번째로 다 읽고 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정해져 버린, 이 얘기는 진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려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독후감 자체를 쓰는 게 되게 제 나름대로는 꺼내기 힘든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레이즈는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되게 전 좋았고요. 독후감 같은 거는 약간 제가 유일하게 진짜 그러니까 이 라온의 책장을 통해서 약간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신념들
가치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되게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서 되게 독후감에 있는 말들은 다 사실이라는 점. 그렇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길어갖고 우리 레이즈가 읽다가 재미없어 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은 되게 비가 많이 와서 뭔가 되게 옛날 노래, 그러니까 대선배님들 노래를 되게 듣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통하는 동안은 좀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노래 들 것 같습니다. 긴 거 좋다고. 아니요, 오늘은 피자 먹었죠. 지금은 사과즙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피자 먹었어요? 네, 오늘 진짜 피자 먹었어요. 사진 올려줄게요. 네,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양량님이 추천해주신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네, 좋은 책을 또 추천해주신 것 같아서 또 오늘도 한번 멋있게 진지하게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각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1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나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전 세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애벌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혁명의 존재를 믿으신 나의 아버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 이제 제 1장 시작합니다.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환하구나. 배가 고픈걸 이란 생각이 들자 호랑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되게 어렵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 생각나는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하면서 독후감을 따로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저 편한 대로 뭐든 다 좋으시다고.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you. It's okay. 세상은 온갖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이에요.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 애벌레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육족은 그냥 넘어가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레이즈 미안해요. 육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오랫동안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정든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 애벌레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랑 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애들은 삶에 대해 나보다도 아는 게 없어. 호랑 애벌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떼를 보았습니다. 그림 진짜 귀엽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보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 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찾으려는 곳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 애벌레는 들뜬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줄 시간이 없나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호랑 애벌레가 또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그 애벌레도 수많은 애벌레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잇따라 호랑 애벌레의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제2장.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에 들어간 뒤 처음 얼마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이거 글자 수와 그 책 표지에 비해 굉장히 심오한 책이네요. 호랑 애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위협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호랑 애벌레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꼭대기에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그림자의 속삭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 건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때 호랑 애벌레 밑에 눌려있던 노랑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호랑 애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혼잣말을 한 것뿐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친구가 생겼네요.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게 궁금했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스스로 생각해도 이 말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노랑 애벌레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하지만 노랑 애벌레는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호랑 애벌레는 근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분명해.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랑 애벌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왠지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집념을 잃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눈 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날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잠시만요. 굉장히 네. 그래, 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올라가느냐 둘 중 하나야. 호랑 애벌레는 이렇게 말하고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슬프게 바라보는 눈빛에 호랑 애벌레는 그만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가치는 없어.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에서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자 노랑 애벌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는 너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이 삶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런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이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난 너와 함께 기어다니며 풀이나 뜯어먹는 생활을 하고 싶어. 호랑 애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둥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우리는 어쩌면 꼭대기에 거의 다 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도우면 금방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자. 그래, 좋아.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그들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답답했지만 그들은 함께 있어도 행복했고 눈과 배가 밝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고 커다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말았던 몸을 펴고 눈을 떴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야 안녕. 노랑 애벌레야 안녕. 둘은 파릇파릇한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배를 채우고 한숨 자려고요. 잠들기 전에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건 저 무리 속에서 짓눌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정말 그래.
노랑 애벌레는 방긋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호호. 제3장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는 풀밭에서 신나게 놀며 파릇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한동안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껴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무언가 더 있을 게 분명해. 허허. 이 녀석이.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호랑 애벌레를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떠나온 그 끔찍한 혼란보다는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훨씬 낫지 않니? 호랑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내려온 것은 실수였는지도 몰라.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린 멋진 보금자리가 있고 서로 사랑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이게 책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꼭대기를 향해 기어오르는 저 외로운 애들보다는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 노랑 애벌레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기둥 위로 올라가는 일에 대한 호랑 애벌레의 미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기둥이 호랑 애벌레의 머리에 달라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날마다 그곳으로 기어가서 위를 쳐다보며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에는 여전히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둥 주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3번 울려 쿵쿵쿵. 호랑 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3마리가 어디선가 떨어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2마리는 죽은 것 같았으나 1마리는 아직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도와줄까? 그 애벌레는 간신히 몇 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 믿을만이. 애벌레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집으로 돌아가서 노랑 애벌레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애벌레들은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일까? 물 좀 먹을게요. 마침내 호랑 애벌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알아야겠어. 당장 가서 꼭대기의 비밀을 알아내겠어. 그리고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너도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을래?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를 사랑했고 호랑 애벌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숱한 시련을 견디면서까지 꼭대기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노랑 애벌레도 위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생활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애벌레 기둥이 꼭대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노랑 애벌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호랑 애벌레를 보면서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이유를 호랑 애벌레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고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노랑 애벌레는 무턱대고 행동하기보다는 미심쩍은 채로 그냥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를 사랑하면서도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올라가는 것만이 꼭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난 안 가겠어. 그러자 호랑 애벌레는 기둥 위로 올라가기 위해 노랑 애벌레를 떠났습니다.
제 4장. 호랑 애벌레가 떠나고 나자 노랑 애벌레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날마다 호랑 애벌레를 찾으러 기둥으로 기어갔다가 밤이면 슬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너무 슬픈데? 호랑 애벌레를 만나지 못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호랑 애벌레를 만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랑 애벌레를 따라 애벌레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을 테니까요. 노랑 애벌레는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느니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노랑 애벌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 같아.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마침내 노랑 애벌레는 멍한 상태에 빠지더니 그동안 정들었던 것들을 떠나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벌레는 털투성이 자루 속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공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다 읽냐고요? 다 읽자. 그러면 레이즈와의 대화가 사라지니까 오늘은 10분, 그러니까 11시 10분까지 읽고 레이즈랑 소통하다가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 애벌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다 읽자는 말들이 많네요. 노랑 애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인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노랑 애벌레가 잠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노랑 애벌레는 하늘에서 떨어진 3마리의 애벌레를 떠올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다른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호호. 노랑 애벌레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마치 내가 숨어버리는 듯이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는 중요한 단계란다. 일단 고치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것만이 아니란다. 일단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말이다. 그런 사랑은 서로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들의 사랑보다 훨씬 좋은 것이란다. 저는 어서 가서 호랑 애벌레를 데려와야겠어요. 그러나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가 애벌레 더미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졌습니다. 늙은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네가 나비가 되면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호랑 애벌레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럼 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노랑 애벌레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돌아왔다가 내가 없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내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호랑 애벌레가 계속 애벌레로 남겠다면 어떡하지? 애벌레로 있으면 적어도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어. 기어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사랑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고치가 되면 어떻게 함께하지? 고치 속에 틀어박히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날개를 갖춘 멋진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하나뿐인 목숨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노랑 애벌레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치를 만들 만큼 확신에 차있는 늙은 애벌레를 보면서 노랑 애벌레의 마음에서 애벌레 기둥을 몰아냈던, 그리고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야릇한 희망을 간직한 채 늙은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 몸을 감았습니다. 늙은 애벌레는 마지막 남은 실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기 위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용기를 얻으려고 늙은 애벌레의 고치 바로 옆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용기도 생기는걸?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들어있다면 틀림없이 나비의 재료도 들어있을 거야. 제5장. 호랑 애벌레는 이제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풀밭에서 잘 먹고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힘도 세졌습니다. 처음부터 호랑 애벌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다른 벌레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잊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감상적인 생각이나 심란한 기분이 들지 않게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호랑 애벌레는 단순히 마음을 굳게 다잡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했습니다. 기어오르고 있는 애벌레들 속에서 호랑 애벌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만일 다른 애벌레가 불평을 했다면 호랑 애벌레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가 성공하진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야.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목적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지금껏 잘해왔지만 빛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높이에서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올라온 동안 습득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고받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살갗만 서로 맞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마다 자신의 고치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는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 애벌레는 엄청난 압력과 함께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비명이 들리고 애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에서 비치는 햇빛은 더욱 밝아졌고 호랑 애벌레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로운 사실에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둥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세 마리의 애벌레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호랑 애벌레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에서 이제까지 줄곧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심한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호랑 애벌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꼭대기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또 다른 목소리가 대꾸했습니다. 조용히,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호랑 애벌레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도 이곳은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그리고 저기도.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이제 호랑 애벌레는 실망만이 아니라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엄청난 실망감을 안겼네요.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니. 수많은 애벌레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느라 헛고생을 하고 있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노랑 애벌레와 함께 지낸 날들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의 모습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넌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 그렇지? 기다리는 용기가 그거였니? 어쩌면 네가 옳았는지도 몰라.
아, 너랑 애벌레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내 꼴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여기서 벌어진 일보다는 그게 나을지도 몰라. 어휴. 그러나 옆에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호랑 애벌레는 마냥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을 찾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밀 때마다 꼭대기층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애벌레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도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꺼번에 힘껏 밀어보자. 위에 있는 놈들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억누를 수는 없어. 하지만 그들이 미처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무슨 일일까 하고 가장자리로 헤집고 나갔습니다. 눈부신 노랑 날개를 가진 생명체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기둥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힘들게 기어오르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 호랑 애벌레가 머리를 내민 순간 그 날개 달린 생명체는 호랑 애벌레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리를 힘껏 뻗어 호랑 애벌레를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더미에서 끌려나가기 직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그 멋진 생명체는 호랑 애벌레를 놓아주고 호랑 애벌레 두 눈을 슬픈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을 보고 호랑 애벌레는 기둥을 처음 본 뒤로 이제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나비들만이 저게 나비일까? 그러면 나머지 말은 무엇일까?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모든 게 너무 이상했지만 뭔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 눈빛과 비슷한 저 눈빛.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랑 애벌레의 기쁨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 나비가 나를 데려다 줄지 몰라.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또 다른 생각이 싹 텄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멋진 나비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호랑 애벌레는 그 눈에 담긴 사랑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시간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자신의 감정을 노랑나비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몸부림치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그런 호랑 애벌레를 다른 애벌레들은 미치광이라도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 호랑 애벌레는 방향을 바꿔서 기둥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눈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워 감탄했고 옛날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마주친 애벌레들마다 속삭였습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올라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호랑 애벌레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애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꼭대기에는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어허. 호. 그러나 호랑 애벌레의 말에 충격을 받고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걸음을 멈추는 애벌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애벌레들 가운데 하나가 힘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마. 우리가 달리 무얼 할 수 있겠어? 호랑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호랑 애벌레의 대답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으리라는 기쁨에 들떠 그들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아까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들의 눈동자에 어린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호랑 애벌레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쁘고 멋진 소식은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것이었고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둥을 환히 밝혀주었던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비에 대한 환상도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10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는 또 제가 마저 읽고 독후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 책갈피를 꽂아둡니다. 네, 오늘 이렇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만 제목만 봤을 때는 좀 그저 밝고 좀 그런 책일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네요. 그냥 어렵네. 뭔가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그냥 또 많은 이야기는 제가 제 독후감에 남기도록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호랑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그냥 모두가 똑같은 애벌레였다가 그리고 그 애벌레만 노랑 애벌레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모든 애벌레들이 그 안에 나비가 있다는 생각을 하자 그 사람들 그 모든 애벌레들의 뭐 눈과 그런 형태를 다시 보게 되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가깝다는 게 되게 그만큼 무섭고 또 두렵고 또 힘든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멀면 모르면 그냥 사실 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소통하고 서로가 더 알게 되면 저는 더 소중해지고 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워낙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뭐 되게 재밌는 책이네요. 네. 책의 두께와 글 내용에 비해서 재밌는 책이네요. 아이고. 더 많은 얘기들을 제가 독후감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시간에 봤다고 유명한 책이었군요. 다들 되게 많이 읽어보셨네요. 학교에서 들려주셨어. 규현이 오늘 생각 많아 잠 못 잘 때 두뇌를 좀만 더 빨리 쓰면 자기 전에 다 정리해버리고 뭔가 이제 마음에 짐이 생기는 생각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이 많아지는 거니까. 애벌레 모여있는 그림 안 징그러웠어요? 조금 했는데 괜찮았어요. 오늘 브이라이브니까 우리 예쁜 얘기만 할까요? 한약 먹어본 적이요? 없어요. 한약 안 먹어봤어요. 도랑 애벌레 그거 규현이에요. 이 책을 추천해주신 분인 것 같은데 도랑 애벌레인가요?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지만 결국엔 그들과도 경쟁해도 참 서글퍼지네요. 저희 예쁜 얘기만 할까요? 우리 예쁜 얘기만 할까?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오해서 예쁜 얘기가 안 떠오른다고. 예쁜 얘기 해달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죄송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예쁜 이야기, 레이즈 이야기. 책 재밌네요. 재밌어요. 뭐 가끔 이런 분위기도 좋죠 뭐. 오늘의 TMI요? 저는 오늘 검은 바지, 검은 신발, 검은 티에 형광 셔츠를 입었습니다. 비 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릴 때는 비 오는 걸 진짜 안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비 오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비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비가 오면은 기분이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되게 싱숭생숭했는데 싱숭생숭해지면은 뭐 가사를 쓰면 가사도 잘 써지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도 더 잘 들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줄을 모르고 습한 장마가 계속 지속되어도 밝은 해가 있는 날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도 좋은 거예요. 전 항상 약간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합니다. 깊은 얘기를 V앱에 못해서 공카에 남겨도 되는 거죠? 열심히 쓸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되게 라이브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우리 브이라이브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하고 싶어서. 맞아요. 비 맞는 건 싫어요. 비 올 때 빗소리 제가 자기 전에 듣는 그 ASMR이 차에서 비 맞는 소리? 그러니까 차에 비 떨어지는 소리예요. 우산 안 가져서 비 맞고 왔어요. 어떡해. 어떡해.
우울할 때 비 맞는 것도 좋은데 아 그건 안 해봤어요. 근데 우산을 쓰고 쭈그려는 앉아 있어봤어요. 다다다닥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방금 제가 틀어드린 노래는 김현식 선생님의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입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 잠들기 전에도 눈 뜨자마자 말해 벌써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소고기가 좋아요? 돼지고기가 좋아요? 저는 소고기를 조금 더 좋아해요. 네, 저는 소고기를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소고기 진짜 좋아요. 고기 진짜 좋아해요. 유리창 큰데 앉아서 따뜻한 차 마셔. 유리창 되게 좋은데 사시나 봐요. 농담이에요. 왜 이유는 소고기를 왜 더 좋아하지? 피맛?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스테이크가 더 뭐 소고기가 더 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요리로 할 때 뭐 예를 들면 볶음 요리를 하거나 뭐 국물을 끓일 때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냥 로스해서 먹거나 바베큐에서 먹을 땐 소고기가 더 좋아요. 규현아 보고 싶어. 저 노래 진짜 보고 싶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좀 외부 활동들이 많이 자유로워진다면 저는 레이즈를 먼저 만날 거예요. 미안한 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되게 오늘 책이랑 좀 잘 어울릴 수도 있는 노래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다니 씨는 뭐 좋아해요? 저요?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어떻게 해? 저 포테이토도 좋아하고요. 버섯 같이 올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마늘 갈아서 마늘즙 위에 올려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시금치랑 크림이랑 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하고 네, 괜찮아도 괜찮아 맞아요. 아니 아스파라거스 왜 나왔지? 바본가봐. 학삭 브로콜리요? 그냥 그냥 맛있게 먹어요. 물론 초고추장이 있어야 되지만. 그린빈도 좋아하죠. 또 오늘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이제 내 부모님한테 꼭 사랑한다고 말해요. 알겠죠?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고 작업하고 오이 빼고 다 먹죠. 제일 좋아하는 액세서리요? 목걸이? 팔찌는 좋아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뭔가 신경 써 차본 적이 없어요. 근데 팔찌는 아마 잘 잃어버릴 것 같아요.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받아줘요. 다 받고 계실 거예요.
다 받고 나중에 언젠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엄만 다 알고 있지 라고 하실 거예요. 반지도 껴보고 싶은데 껴본 적이 없어요. 가끔 팬분들이 주신 것들 이렇게 껴보고 있다가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항상 제 물건 잃어버려도 되는데 팬분들이 주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무서워서 최대한 어디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거든요. 하여튼 반지는 그래서 제대로 껴본 적이 없는데 액세서리 다 좋아해요. 반지 호수도 모른다며요. 네, 전 몰라요.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필요한 거 있니? 저요 어머니 아버지도 왜 이래? 이랬던 것 같아요. 물건 중에 뭐 안 잃어버리네요 대체. 나 레이저 여러분들이 선물해주신 물건들이 진짜 안 잃어버리려 노력 많이 하고요. 뭐 책갈피, 뭐 조명, 무드등, 반지,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진짜 너무 감사하게 많이 선물해 주셔서 웬만하면 다 제 거만 잃어버려 제 거. 아니요 괜찮아요. 맥북 안 잃어버리죠. 왜 맥북은 진짜 저 이거 잃어버리면 저 울 수도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작업물이 날아가는 순간 또 울어요. 의도치 않게 오빠의 목소리에 대한 값을 지불했어. 이 방송을 보느라 쓰는 레이즈의 시간만으로도 레이즈는 충분히 값을 지불한다? 충분히 멋진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만으로도. 길은 안 잃어버려요. 저 길은 진짜 잘 찾아요. 나온이의 책장 들여서 과제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죠. 과제랑 어울리는 남자, 과제랑 어울리는 아이돌. 라온 아직도 저는 온 적 없어요. 신발은 도대체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야지, 되게 편한 걸 좋아해서 신발 벗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슬리퍼를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화를 이제 슬리퍼를 신고 운동화를 들고 다니다가 운동화를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까먹은 거죠. 많은 별이 그랬듯이 넌 언제나 같은 자리 행복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칙칙한 내 마음을 마주해. 옷 잃어버린 적 있어요. 전 잃어버린 옷으로 옷가게 차릴 수 있어요. 커버 어디까지 왔어요? 저 급해요. 다 왔다가 돌아갔어요. 네, 재녹음 중입니다. 오늘 재녹음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키드 거 먼저 할게요. 좋은 거 들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안 차릴 강애가 있냐고요. 다 해야겠다. 때려놓고 기대하고 의미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뜻이 언제나 같은 자리. 다음 커버곡이요? 일단 첫 번째는 백현 선배님의 드림이라는 노래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노래는 발라드를 연습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하면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전 항상 보고 싶어요. 커버 쿨럭, 커버 댄스 쿨럭 댄스. 커버 댄스.
허워댄스는 키드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연습을 한 노래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타입이라 준비할게요.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컴백 예상 계절이요? 얘기하면 안 되나? 모르겠다. 제가 회사 분들이랑 이사님들 회사 분들이랑 얘기해보고 시기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는 하고 말해볼게요. 그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돼. 숱하게 흘러가 어빈이 잘 부르겠다 이거. 신곡 컨셉 한 글자요? 색깔 알려줄까요? 색깔? 신곡 노래 들으면 떠오르는 색깔? 진짜 많은 색깔이 떠오르는데 수많은 색 중에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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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알려줬어요? 어렵죠. 파란색도 알려줬었구나. 파란색도 맞아요. 왜 주황이면 여름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 주황이면 여름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귤이 생각나니. 안 돼요. 좀만 기다려줘요. 좀만 기다려줘요. 와, 진짜 레이즈 대박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 더 기억하고 있어. 진짜 대박이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레이즈 발칙하게 나올 때요. 갑자기 심장 쿵 내려앉았네. 발칙하게 내려올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우선 미안하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기다릴 만큼 좋은 음악과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으니까 좀만 더 이번 곡도 좀 기다려줘요. 보면 맘대로 되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았죠. 이런 날이 많았죠. 돼버릴까. 다음 책도 아마 저희 팬분들이 추천해주신 책들 중에서 골라볼 예정인데, 네, 팬분들 움직이는 규현이 눈앞에서 보게 해주세요. 저도 레이즈 보고 싶어요. 난 그대를 좋아합니다. 제가 데이식스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더는 안 되겠어요. 책 고르는 기준 같은 거요? 그냥 모르겠어요.
추천 이유도 세심하게 보고 제목도 세심하게 보고 라온아 내일 뭐해? 되게 친근하다. 저요? 저 내일 공부하고 작업하고 밥 먹고 그래야죠. 자서전이요? 제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만약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다 레이즈 덕분 아닐까요? 그러면은 꼭 자서전을 쓸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잘 부탁해요. 오늘 뭐 했어? 오늘 작업하고 밥 먹고 레이즈 생각하고 지금 레이즈랑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30분 늦어서 30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4분 더 하고 끌 겁니다. 규현이가 레이즈 덕분이라고 말할 때마다 되게 좋은 사람 된 것 같아서 좋아. 레이즈는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발칙하게 때 얘기했잖아요. 레이즈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이렇게 되게 편하다.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선설을 믿는 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레이즈가 좋은 사람, 레이즈만 좋은 사람. 알겠어요? 저 별로 안 착해요. 저 진짜 안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되게 무섭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난 너를 원망해. 라온 오빠 레이즈 얼만큼 좋아요? 아 정말 좋죠. 레이즈는 평생 그러겠지만 제 삶의 일부죠. 진짜로. 되게 세상 사람 모두 착한데 본인이 안 착하다고 하면 본인은 모순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전 착하죠. 근데 착한 것의 기준 화나면 무서운 멤버 있나? 일단 그 전에 착한 것은 기준이 다 있으니까 다 착하진 않지만 레이즈랑 이해너의 착한 걸로. 화나면 무서운 멤버? 하민이 무섭고요. 저도 무섭고. 화나면 다 무서워요. 화나면 다 무섭죠. 그 사람이 화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아기 병아리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냐고요? 이런 질문을? 저요? 일단 제가 날개짓을 얼마나 힘차게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것 같은데요. 새롭네. 저 화내는 거 보고 싶다고요?
저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몰래 담아가지 않는 이상.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애기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무슨 이름 갖고 싶어? 이렇게. 그게 의행이 되는 건가? 응애 알죠. 뭐 되게 진지하게 대답할 수도 있죠.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 저는 뭐 아무래도 뭐 어떤 방법으로도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이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저요? 저 말을 일찍 떼긴 했어요. 아기 장명수에서 샘플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아들 내 아들답군. 이 녀석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맞아요. 요즘 새로 태어난 요즘 세상에 나온 아이들의 그 이름 1순위가 라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요? 검은색이요. 헐 그럼 못 봐도 애기네. 그거 저는 이제 어른 라온이죠 저는. 지금 태어났네. 아니라니까요. 제일 앞서간 라온이네. 맞죠? 내 친구 이름 신규현이야. 진짜요? 저는 한 번도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동명이인을. (26개월이면) 제가 3살인 거잖아요 여러분. 3살 치고는 말을 잘하지 않나요? 우리 엄마 규현이 사진 보고 고3이냐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사진은 몇 살인가요? 몇 살이지 그거? 그게 저희 형 몸 크기로 봐서는 저희 형 초등학생 때니까 일단 무조건 초등학교 전이고. 그건 당연한 건가? 언제 일려나? 한 4살 뭐 이럴 때인 것 같은데. 네 살 뭐 이쯤 되려나? 규현이는 어렸을 때 아니요 저 어렸을 때 진짜 완전 되게 어머니 아버지 표현을 빌리면 되게 영악했대요. 막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를 시험하려고
휴게소에다 이제 저를 이렇게 딱 두고 도망갔대요. 백화점이었나? 중간에 딱 두고 엄마 아빠가 확 다 도망갔대요. 근데 이제 막 울고 그럴 줄 알고 막 엄마 아빠 이제 봤는데 가만히 서서 엄마 아빠를 찾았대요. 가만히 서서 엄마 아빠를 찾았는데 저 멀리서 숨어있는 엄마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딱 발견하고 그냥 돌아다녔대요. 구경하러. 그런 타입이었대요.